안녕하세요. 강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물리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빗면의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Q와 R을 각각 V와 2V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이죠.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마찰은 무시한다고 나와 있죠. 자, 보기 기호를 보시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당연하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마찰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도 들어간 게 없어. 오로지 중력으로 운동하는 운동이잖아. 그래서 매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야. 맞는 표현이고.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보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의 mv 제곱이잖아. 따라서 q점의 운동 에너지 속력이 v이고 r점의 속력이 2v니까 4배가 되겠죠. 4배만큼 크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q와 r의 높이 차이를 구하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이 차이를 델타 H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다. 그럼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게 되면 mg 델타 H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Q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고요. R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v의 제곱이잖아. 속력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m4v의 제곱이 되어서 2mv 제곱이 되죠. 자, 운동 에너지 차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2mv 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1 mv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3의 mv 제곱이 되죠. 따라서 질량 m이 날아갈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높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델타 h라는 거는 2분의 3의 g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2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F를 받아서 운동한다고 나와 있고 X가 0인 포인트와 X가 2D인 포인트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제공해 줬죠. E0와 3E0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의 그래프는 F와 위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바로 해석해봐요. 자, 우리가 물체가 0에서 2D까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만큼이 증가한 거지. 그럼 어떻게 증가했겠니? 물체가 1을 받아서 증가했겠지. 물체가 받은 1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물체가 받은 1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겠죠? 이 넓이, 2D까지의 이 넓이가 물체가 받은 1이 될 거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자, 밑에 사각형 넓이가 2F0D가 되고 위에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F0D가 될 거니까 물체가 받은 총 1의 양은 2분의 5 F0D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받은 1만큼 뭐가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D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D일 때 D까지 물체가 받은 1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 앞에 넓이가 되죠. 사각형 F0D만큼의 1을 받을 거니까 이 F0D가
에너지로 어떻게 환산되는 거냐면 위의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F0D라는 거는 5분의 4 E0가 되는 거죠. 그래서 F0D만큼의 에너지 양이 5분의 4 E0가 되는 거다. 자, 결론 냅시다. 따라서 가 지점에서 운동에너지는 원래 운동에너지가 E0였거든. 여기서 얼만큼 늘어난 거냐면 5분의 4 E0만큼 늘어난 거니까, 증가한 거니까 총 운동에너지가 5분의 9 E0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기준선 P와 Q를 지나서 도착한다고 나와 있죠. 자, 표는 뭐냐면 PQ에서 그치? 운동 에너지 EK와 위치 에너지 EP를 그림으로 표로 나타낸 것이고, 물체의 속력은 Q를 지날 때가 P의 2배라고 돼 있죠. 속력이라는 거는 P가 V면 Q가 2V라고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속력이 2배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칸을 채워봅시다. 자, P와 운동 에너지부터 정리할 수가 있죠. Q에서 운동 에너지가 4E0면 당연히 P에서는 4배 작아야 되니까 E0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총 얼마가 나와? 5E0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Q점에서도 5E0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니은 값은 E0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읍과 니은 합이 2E0가 맞는 거고요.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현재 이 자유낙하는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5E0잖아. 그럼 도착할 때 이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5E0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디귿 보게 되면 P와 Q의 높이 차이를 구해보자고요. 자, P와 Q의 높이 차이를 구해보면 일단은 H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P와 Q의 높이 차이를 델타 H 일단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식을 알 수 있냐면 높이가 H일 때 위치 에너지가 5E0가 되겠죠. 그러니까 MGH는 5E0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E0라는 값은 5분의 1 MGH로 정리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델타 H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치? 이게 볼까? 자, 위치 에너지 감소량, 그게 mg 델타 h가 되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뭐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E0에서 4E0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3E0만큼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지. 증가량 자체가. 그렇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mg 델타 h는 3 곱하기 E0인데 E0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5분의 3 mgH가 되겠죠. 자, mg가 약분돼서 날아가고요. 우리가 구하는 델타 h 높이 차이는 5분의 3 h로 환산이 되겠네. 따라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명상의 점 P를 3V0의 속력으로 지난 물체가 궤도를 따라서 Q와 R을 각각 V0와 2V0의 속력으로 지난다고 나와 있고요.
뭐 그림에 잘 표현이 돼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Q에서 R까지 여기서 움직일 때 이놈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니까 델타 EP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 구하는 거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계산해 봐요. 자, P점과 Q점에서 속력이 3배가 작아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9배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P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920라고 놓자고, 그러면 Q에서 운동 에너지는 9배 작아야 되는 거니까 20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R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42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임의로 잡은 거야. 그치? 그래서 P점의 운동 에너지가 920고, 그 다음에 Q점은 20, 그 다음에 R점은 420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820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820고, 이 감소량만큼 뭐가 증가하겠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위치 에너지 계산합시다. 높이가 h니까 mgh라는 식이 만족이 되죠. 식을 하나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이 제로의 값은 8분의 1 mgh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Q에서 R까지의 위치 포텐셜의 감소량이잖아. 자,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뭐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에서 420만큼 320만큼 증가한 거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 제로의 환산값이 8분의 1 mgh이기 때문에 위치 포텐셜의 감소량은 넣으면 되죠. 그래서 8분의 3 mgh로 정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8분의 3 mgh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5V의 속력으로 용수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고요. 등속도 운동으로 달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에 속력이 3V일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된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이해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감소량만큼 탄성 포텐셜이 증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역,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증가량과 당연히 같은 표현이죠. 맞는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수철 상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지?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EK0 델타 EK 이게 뭐랑 똑같아? 용철의 탄성 포텐셜의 증가량과 같은 게 되죠. 이제 이걸 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2분의 1에 m에다가 5v의 제곱일 거니까 25v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2분의 25 mv 제곱이 되고, 자,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9 mv 제곱이 되죠. 따라서 2분의 16이니까 그치 8 mv 제곱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탄성력에 의한 위치 포텐셜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k
D0의 제곱이 되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D0의 제곱분의 16mv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용수철은 원래의 길이에서 최대 얼만큼 압축이 되겠냐 묻는 거잖아. 가면 운동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로 전부 다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이만큼이거든. 따라서 2분의 25 mv 제곱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 2분의 1 k. 자, 최대 압축된 길이를 d로 본다면 d 이렇게 d로 볼게요. 우리는 이 t의 제곱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우리는 k를 구해놨으니까 k를 넣어서 환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2분의 25 mv 제곱은 2분의 1 k 값이 d0의 제곱분의 16 mv 제곱 곱하기 d 제곱이 되는 거잖아. 자, 약분을 할 건 하고요. 이렇게 mv 제곱, mv 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 최대 압축된 길이를 d 제곱이라 한다면 16분의 25 d0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압축된 길이 d는 4분의 5 d0가 되겠네. 틀린 표현이죠. 3분의 5가 아니고 4분의 5 d0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그림은 수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원래 길이가 3D인 용수철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2D만큼 내려가 속력이 0이 된 후 연직 위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죠. 뭐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철 길이가 2D일 때 물체가 튀어나갈 때 속력 V를 구해내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라는 이야기거든.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는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mg 3d가 되는 거니까 3mgd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위치 포텐셜이, 중력에 의한 위치 포텐셜이 3gd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3mgd. 그렇죠. 이 값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용철이 얼만큼 압축된 거냐면 2D만큼 압축되었단 말이야. 그때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그 식을 써보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2mgd가 되고요.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아야 되거든. 2분의 1의 K에 얼만큼 용철 길이가 압축된 거냐면 2D만큼 압축된 거니까 4D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그 제곱 때문에 4D 제곱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약분을 전부 시키게 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K 값은 D분의 mg라고 정리가 되죠. 자, K 값을 D와 mg로 환산해 놓은 거야. 이게 하나 정리를 했고요. 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높이가 2D일 때 속력을 V를 구해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도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 포텐셜도 존재하잖아. 그게 전부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 뭐가 똑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3mgd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위치 포텐셜과 용수철에 의한 위치 포텐셜과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포텐셜,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합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3mgt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높이가 2D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2mgt가 되고 더하기 자,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이 탄성 포텐셜이 2분의 1 K에 자 압축된 길이가 D만큼 압축된 거니까 D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총 3mgt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K를 구해놨잖아, 우리가 K를. 그럼 이 K에다가 D분의 mg를 넣게 되면 K의 값을 D로 환산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2mg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gt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3mgt가 되겠죠. 우리는 v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m은 일단 다 날리고 이렇게 좌변을 다 더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5 gt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v 제곱이 되고 이게 3gt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2분의 1 v 제곱이 넘겨서 빼게 되면 2분의 1 gt가 되는 거네. 그 v 제곱이 gt가 된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 속력 v는 루트 gt라고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를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빗면을 따라서 Q까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 거리가 D라고 나와 있고, 자,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라고 나와 있죠. 뭐 질량 값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봐요. 자, B 기준에서는 A가 D만큼 슬라이딩 했으니까 당연히 B도 올라간 거리가 D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B 기준에서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 델타 EP는 얼마가 되겠죠? mgd만큼 증가했겠죠? 왜 거리가 D만큼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7배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7배 작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7분의 1 mgt라고 정리가 되죠. 이 두 개의 식을 준 거잖아, 문제에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보기 기억.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똑같을 거란 말이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B를 구하자고요. B를 기준으로. B는 값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B의 물체가 R자 힘이 한 일만큼 뭐가 증가해야 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R자 힘이 MA가 되겠죠. 그지? R자 힘이 곱하기 이동거리가 D니까 이만큼이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거고, 이게 곧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아야 될 거니까 7분의 1 mgd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D를 날리고 M을 날리게 되면 가속도 A는 7분의 1 G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니은 봅시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B 기준에서는 위치,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도 증가를 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하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mgd 더하기 7분의 1 mgd를 하게 되면 7분의 8 mgd가 맞다는 이야기야. 이까지도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디귿을 보게 되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봐봐. 자, B 기준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전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A 기준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돼. 얼만큼 감소해야 돼? 자, B에서 증가한 만큼 감소를 해야 돼. 그럼 증가량이 7분의 8 mgd이기 때문에 얼만큼 감소해야 돼? 7분의 8 mgd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감소량은 당연히 위치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아야 되는 건데, 자, 운동 에너지는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와 B는 속력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B의 운동 에너지가 7분의 1 mgd이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6배이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는 7분의 6 mgd만큼 증가를 한단 말이지. 그쵸?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7분의 8 mgd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6 mgd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14 mgd가 되어서 마이너스 2 mgd가 나오니까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2mg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2mgd.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죠. 8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이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킨 다음에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을 시켰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A는 용수철에 묶여 있는 거고 B는 A와 B가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는 A와 분리된 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 A는 용철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늘어나게 한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와 B의 질량을 MA, MB를 했을 때 질량 비율을 구하자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봐요. 자, 애초에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되는 건데, 그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 K. 자, 압축된 거리가 2D이기 때문에 2D의 제곱을 하게 되면 4D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2KD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평형 위치까지는 A와 B가 같이 속력이 증가하겠죠. 붙은 상태로. 이해되시죠? 자, 평형 위치에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건데, 자, 평형 위치에서 A의 속력도 V고 B의 속력도 V가 되는 건데, 근데 평형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지? 힘은 중심을 향하니까, 평형 쪽을 향하니까 힘은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A는 속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 자, B는 이때 속력 V를 가지고 밖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 위치에서 이 두 개가 분리된 상황인 거지, A와 B가. 그쵸? 그러니까 B는 속력이 V인 상태로 여기서 분리가 되어서 계속 속력 V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인 거지. 그쵸? 그럼 나를 보게 되면 A는, 자, 용철이 D만큼 늘어났을 때 순간 정지를 할 거니까 이때 A의 속력은 0이 되는 거고요. 맞죠? 이 상태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 2KD 제곱은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이 2분의 1 kT 제곱이 될 거니까 B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k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환산하게 되면 2분의 3 kT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평형 위치에서는, 그치? 자, A와 B가 속력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B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 2분의 1 kT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 합이 2kT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도. 따라서 운동 에너지 B가 지금 몇 대 몇이야? 운동 에너지가 1대 3의 B로 나온다는 거고,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 B랑 운동 에너지 B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운동 에너지 B가 1대 3이기 때문에 질량 B도 1대 3이 나와야 돼. A가 1이면 B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비율은 바로 4번인 3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물체 A와 C를 실로 연결한 후 자, A를 잡아 점 P에 고정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림에 잘 나와 있네. 자, 손을 가만히 놓으면 A는 D만큼 등 가속도 직스 운동을 하며 Q를 지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mgt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해보자고.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A가 D만큼 움직였다는 거는 B도 움직이죠. 얼마만큼? D만큼. B도 이동하죠. D만큼 이동하고요. C도 움직이죠. 얼마만큼? D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 있거든. 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잖아. 중력 포텐셜도. 두 개 합치면 mgd만큼 증가한다고. 그래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mgd만큼 증가한다고 일단 나와 있긴 해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증가하거든. 그 두 개 합이 mgd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와 B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일정하거든. 운동 에너지만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이 제로라고 하자고. 이 제로.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B와 질량이 두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제로가 되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 거야. 근데 C는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이 감소를 하죠. 얼마큼 감소하냐면 마이너스 2mgd만큼 감소를 하는 거지.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mgd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B에서는 중력 포텐셜 일정하거든. 운동 에너지가 제로만큼 증가하게 되고,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은 감소를 하죠. 마이너스 2mgd만큼. 이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량 전체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나요? 따라서 320는 mgt가 되죠. 그래서 이 제로 값을 환산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1 mgt라고. 이 환산을 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역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A에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B에서도 증가하잖아, 지금. 운동에서 증가하니까. 그럼 당연히 C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줘야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이 제로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제로는 여기 구해놨죠. 3분의 1 mgd라고. 이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치? 디귿.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C가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B를 가지고 구하자고. 자, B의 R자 힘이 한 일, B의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B R자 힘을 우리가 MA라 보시면 되고 이동 거리가 D만큼 가는 거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3분의 1 mgd만큼 증가한 거잖아. 따라서 질량 m 날리고 d 날리게 되면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3분의 1 g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 자, 그림은 높이가 4h, 9h인 지점에 물체 A,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두 물체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고, 자,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 높이가 h인 지점에 속력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충돌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이 제로라고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놈이 충돌하여 올라간 높이가 h만큼 올라간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A의 질량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그럼 A의 질량을 내가 MA라고 놓고 B의 질량을 MB라고 놓자고요. 자, 계산을 해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높이가 4h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때 속력을 구할 건데, 자, 위치 에너지 mgh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게 되면 질량과 무관한 값을 가지게 되죠. 속력 값은. 자, 속력이라는 거는 루트 2GH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 충돌하기 직전에 A의 속력을 먼저 구하자는 거야. 이제 충돌하기 직전에 A의 속력은 얼마냐면 높이가 4h니까 루트 8GH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에 B의 속력도 정리가 되죠. 높이가 9h니까 루트 18GH로 정리가 됩니다. 그치? 이까지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높이가 h만큼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질량에 무관하게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속력이 루트 2GH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충돌 후에 속력이 루트 2GH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B만 구해보자. 굳이 이 값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 제로로 환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충돌 후에 우리가 속력이 루트 2GH니까 전부 다 루트 2GH를 약분하게 되면 우리가 충돌 후의 속력을 V라고 둔다면 충돌 전에 A의 속력은 2V가 되겠죠. 이 루트 2GH니까. 그래서 이걸 2V라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계산 편의상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야. 충돌 전에 B의 속력은 루트 18GH지 3루트 2GH니까 이걸 3V로 보자는 이야기야. 3V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산하기가. 아니면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 뭘 써야 되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질량 B를 구해내야 되는 거거든.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MA 2MAV가 되고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본 거야. 왼쪽을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죠. B가 왼쪽에서 날라오니까 이렇게. 그럼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MBV가 되겠죠. 자, 충돌한 다음에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질량이 MA 더하기 MB가 되고 속력을 V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V가 약분될 거고요. 따라서 MA는 4MB가 되어서 질량 B가 4대 1이 나오죠. 그래서 A 질량이 4M이라면 B의 질량은 그냥 M이 되는 거죠. 4대 1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질량 B도 다 구했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의 운동 에너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이 제로 잡은 거잖아. 그럼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애초에 위치 포텐셜과 똑같을 거니까 질량은 4M이야.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16mgH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제로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고요.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질량을 M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해낸 거니까 9mgH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 현재 16mgH를 1로 본 거니까 9mgH는 뭐가 환산이 되는 거지? 이거는 16분의 9 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충돌 전에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얼마냐면 이 제로에다가 더하기 16분의 9 이 제로가 될 거니까 16분의 25 이 제로가 충돌 전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질량 합이 지금 4m 더하기 m이니까 5m이잖아. 5m 높이가 h만큼 올라갔을 거니까 5mgh가 돼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16mgh를 이 제로로 본 거니까 그지? 5mgh는 어떻게 봐야 돼? 16분의 5 이 제로를 보시면 되죠. 따라서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16분의 5 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지? 충돌 전에는 16분의 25 이 제로고 충돌 후에는 얼마야? 16분의 5 이 제로가 되니까 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6분의 20 이 제로가 되어서 4분의 5 이 제로가 바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과 2M이 물체 AB를 용수철 양끝에 접촉하여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A는 빗면을 따라서 올라갔죠. 마찰 구간을 거쳐서 올라간 거고요. B는 그냥 등속 운동을 했죠. 속력 V로. 그 다음에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가 나와 있죠. 4지분의 5V 제곱이라고. 그러면 이 올라간 최고 높이가 4지분의 5V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일단은 용철에 있을 때 질량이 일단은 M이고 A가 B가 질량이 2M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접촉해서 놨을 때 그지?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B는 속력을 V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A는 속력을 얼마나 나와야겠어? 2V로 나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억은 바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바로 보기를 봐요. 자, A와 B가 분리되기 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분리되자마자 운동 에너지 두 개의 합이 바로 분리되기 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똑같을 거니까 충돌 후에, 그러니까 충돌 아니고
압축을 떠난 후에, 그 물체가 떠난 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이죠. 곱하기 V 제곱이 되어서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m이죠.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이 되어서 2mV 제곱이 되죠. 따라서 용출을 떠날 때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이 3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 있었다는 이야기야? 3mv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틀린 표현이야.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자, 디귿을 보게 되면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애초에 올라가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2mv 제곱이었거든. 그럼 A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의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질량이 m이고 G 높이가 곱하기 4G분의 5V 제곱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G 약분되게 되면 4분의 5 mv 제곱만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찰 구간을 지나가기 전에 운동 에너지가 2mv 제곱이었거든. 2mv 제곱이었는데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가 4분의 5 mv 제곱만큼 되었으니까 4분의 5 mv 제곱이 되었으니까 이 빼준 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된 거잖아. 그 빼게 되면 4분의 3 mv 제곱이 되죠. 따라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4분의 3 mv 제곱이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2번 그린카는 연직 위로 던진 공이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받아, 그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뭐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공을 던진 순간부터 던진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공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도시하는 그래프가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하겠죠. 감소하다가 T1일 때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는 최고점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T1 이후로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T1일 때 공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말이 안 되죠. 최고 높이에서도 중력이 작용하죠. 물론 중력과 공기 저항이 작용하고요. 그렇지? 자,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될 수가 없다.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0부터 T1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자,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거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는 게 맞다는 표현이야. 디귿 T1부터 T2, T1에서 T2까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공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은 게 말이 안 되죠.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지만이 같은 거지.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없죠. 더 적게 증가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